자, 이번 시간은 그 재산세 납세 의무자부터 또 과세표준, 세율, 부가징수 등 재산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의 3절에 납세 의무자 있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자, 보세요. 27에, 24에 계속 내고 있죠. 이 납세 의무자는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 재산세 납세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재산세는 매년 과세합니다. 근데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근데 이 재산이라는 것이 매매라든지 또는 상속이라든지 증여라든지 등등 여러 사유로 인해서 재산의 소유자가 막 달라져요. 오늘 또 소유자가 막 달라지죠. 매매 등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상속이 되거나 등등 해서. 그래서 누가 재산세를 내야 될 것인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 네. 반드시 한 문제 냅니다. 안 낸 놈이 나쁜 놈이 여기는. 예? 반드시 돼요. 재산 납세 의무자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누가 내야 되냐면, 재산세는 원칙적인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인데 언제 날짜냐? 과세 기준일 날짜입니다.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죠. 이날 현재입니다. 이날 현재 사실상 소유자예요. 예. 그러니까 6월 1일 이날 6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사실상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등기가 누구로 돼 있든 간에 일단 사실상 소유자다. 당연하겠죠. 그죠? 어떤 분이 실제 저한테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재산세가 좀 많이 나와서 좀 안 내는 방법이 없냐고. 좋은 방법 있죠. 6월 1일 기준으로 하니까 5월 31일까지 그 재산을 팔면 되죠. 예? 예, 그럼 6월 1일 날에 내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6월 1일 날에 사실상 소유자인데 그렇다면 자 당해년도 5월 32일까지 매매가 됐어요.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이전됐어. 5월 31일까지. 그죠? 그러면 6월 1일은 사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5월 31일까지 매매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6월 1일은 실제 소유자는 누구요? 사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죠. 그러니까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6월 2일 이후로라고 그래. 6월 1일 이후로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됐어. 그러면 6월 2일 이후로 된 거니까 그 전 6월 1일은 양도인이 실제 소유자지.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양도인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6월 1일이 이제 과세 기준일이죠. 자, 아예 세법은, 지방세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과세 기준일 현재 양도 양수라고 그래. 양도 양수. 그러면 하필이면 6월 1일 날짜로 양도 양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쉽게 설명하면 5월 31일까지 매매가 된 것은 6월 1일은 실제 소유자가 사는 사람이죠. 네? 샀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양수인. 6월 1일 날짜도 양수된 것까지도 양수인이야. 그럼 6월 2일 이후로 되는 것은 뭐야? 양도인이 되겠죠. 그죠? 올해 당해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 항상 뭘 생각하면 돼?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소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실제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인 공유 재산은요. 그럼 두 사람 이상이 실제 소유자가 두 사람, 사실상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이요. 이런 경우는 각자 지분권자가 돼야 되지. 지분이 가장 많은 한 사람으로 그러면 안 돼요. 각자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실제 소유자가 각자 두 사람 이상이면 각자 지분권자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 어떤 재산을 부부가 그냥 지분 표시 없이 지분을 따로 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동 등기만 해놔버렸어. 그러면 지분 표시가 혹시라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럴 때는 각자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그러면 공유자 중
최연장자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지분 표시가 없으면 각자는 뭐요? 균등하게 재산세가 부과합니다. 균등하게, 그죠? 그래서 이 사실상 소유자 부분 잘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되겠어요. 이 실제 소유자가 있는데 주택은 지난 시간에 건물하고 토지랑 합쳐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죠. 합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갖다가 주택인데 주택의 해필이면 건물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요. 다른 경우. 그러니까 그 주택은 하나로 계산되는데 해필이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소유자가 다르게 돼 있어. 그런 경우도 이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기는 되는데 세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해당 주택분 토지와 건물가액을 하나로 합쳐서 자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주택분 산출세액을 내. 산출세액을 자 하나의 주택분 산출세액을 냈죠. 산출세액을 가액 비율로 나눠서 부담합니다. 그 건물가액, 토지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액 비율로 그래요. 가액 비율로 나누어 소유자별 과세가 됩니다. 소유자별 과세다. 소유자별로.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이게 지금 주거용 건물이고 그다음에 토지입니다. 근데 주거용 건물은 갑으로 돼 있는데 이 주택의 토지는 을로 돼 있어요. 또 그래도 이 소유자별로 과세기는 해야 되지. 소유자가 주택의 건물하고 건물은 갑으로 토지는 을로 돼 있으니까 이 각자 소유자별로 과세를 하는데 세금은 일단 전체 하나로 계산해야 돼. 이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쳐서 하나로 주택분 산출세액을 내. 그럼 이제 주택분 산출세액이 가정에서 100만 원 나왔다. 그럼 100만 원을 갑과 을로 나눠주자 이거야. 나눠줄 때 뭘로 나눠주냐? 이 건물가액과 토지가액 비율로 나눠주자 이거야. 건물가액이 더 높으면 건물 소유자가 재산세를 좀 더 내겠죠. 그죠? 그래서 하는 것만 아시면 하는 방법. 절대 여러분들에게 계산해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택에 대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도 소유자별로 과세를 하되 세금은 일단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하나로 합쳐서 주택분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주택분 산출세액을 건물가액과 토지가액 비율로 나눈다. 세금을 나눌 때는 가액 비율로 해요. 가액 비율. 건물가액, 토지가액 비율로 나눠줘야 돼.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토지를 나눌 때는 뭘로 나눴어? 건물 면적 비율로 했지. 맞아요? 그래서 토지 나눌 때는 건물 면적 비율이요. 그죠? 그러나 세금을 나눌 때 세금을 나눌 때는 뭘로 나눈다? 가액 비율. 이쪽 구분을 해줘야 돼. 토지를 나눌 때는 건물 면적 비율. 오케이? 세금을 나눌 때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 가액 비율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외가 있단 말이야. 외외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야. 그러면 외외로 납세 의무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려면 뭔가 사유가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외외는 다 사유가 있어야 돼. 사유가. 그죠? 그래서 교재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탁재산이 있는데 이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로 돼 있죠. 수탁자. 자, 반드시 이거는 수탁자 명의로 그래야 돼.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재산입니다.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재산은 맡긴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명의로 돼 있죠. 그래서 꼭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죠. 위탁자로 해서 여러 차례 틀리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위탁자가 맡기는 신탁재산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로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방세법은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수탁자에게 과세를 합니다. 그럼 이제 수탁자가 이제 세금을 내고 수탁자는 그 위탁자한테 받겠죠. 일단 그거는 자기 알아서 할 일이고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재산은 누구다? 위탁자가 아닌 누구다? 수탁자임에 꼭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위탁자로 틀리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두 번째 217쪽에
교재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냥 사업 시행자 있죠. 이 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사업 시행자는 무조건요. 채비지, 도시계획 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해진 거.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해지면 누가 납세의무자다? 사업 시행자입니다.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그 3회 공부상 소유자가 있는데 이것도 잘 출제가 됩니다. 노란 걸로 하겠어요. 이 공부상 소유자는 원래는 이제 등기부를 먼저 말하고 등기부, 그다음에 등기부가 알 수 없으면 등기부상이 알 수 없으면 재산세 과세 대장을 말합니다. 일단 등기부가 먼저, 그다음에 등기부가 없으면 과세 대장이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상 등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분명히 5월 31일까지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매매로. 그러면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돼야 되잖아. 실제 소유자가 양수인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공부상 등기부 소유자가 이 매매 사실을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근데 이 등기부 소유자인 공부상 소유자가 이 매매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어. 그럼 신고하지 않다 보니까 뭐를 신고하지 않았냐면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 매매 사실을 신고해 줘야 돼. 나 이거 팔아먹었다. 내 거 아니다. 나한테 재산세 부과하지 마라. 이렇게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해준 거야. 그럼 신고를 안 해줘가지고 반드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가 없는 경우란 말이 들어가야 돼. 매매 등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상 소유자가 알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한테 부과하겠다? 등기부인 공무상 소유자에게. 그래서 이걸 틀리게 냅니다. 소유권 변동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소유자이다 그러면 안 돼.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는 경우는 공부상이 된다. 그렇죠?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주된 상속자가 있는데 이 주된 상속자는 꼭 이런 경우에만 주된 상속자요. 자, 상속이 개시된 것을 상속인별로 등기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별로 등기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것도 전혀 안 됐을 때요. 뿐만 아니라 상속인별로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요. 하나라도 돼 있으면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상속이 되면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지. 그죠?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상속인별로 보통 빨리 등기 이전을 하잖아. 서로 가져가려고. 그런데 상속인별로 등기 이행도 안 했고 또 상속인별로 신고도 안 했을 때요. 그죠? 신고도 안 돼 있고 등기도 안 돼 있어야 돼. 그래야만 주된 상속자예요. 만약에 상속인별로 등기라도 돼 있으면 상속인별로 따로따로 등기돼 있잖아. 그러면 등기된 사실상 소유자별로 과세를 해야 돼. 또는 상속인별로 등기 안 했어도 신고라도 하면 신고된 대로 상속인별로 과세를 해야 돼. 근데 등기도 안 됐고 신고도 안 됐으니까 주된 상속자로 하는데 이 주된 상속자는 1순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돼야 돼. 지분이 그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 법정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요. 근데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혹시라도 2명 이상으로 돼 있을 때는 그 중에서 연장자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상속인별 등기이행도 되지도 않고 상속인별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납세 의무자이다. 맞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한다. 이렇게 2순위까지는 잘 안 나와요. 지분이 가장 많은 자. 왜 2순위까지 잘 안 나오냐면 말이 길어도 너무 길어져 버린 자.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근데 이 연장자까지 하시면 되고 좋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 있어. 이게 또 아주 잘 나옵니다. 이게 사용자 생각해봐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돼버려. 사용자가 이런 경우는 반드시 꼭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엔드. 이건 엔드요.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해가지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할 수 없다. 소유자가 확인할 수 없으면 당연히 이런 경우는 사용자입니다. 무조건 사용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자가 확인이 안 되니까 사용자로 한다 이 말이에요. 사용자로 한다. 그리고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 있는데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 있어요. 자, 매수 계약자는 반드시 이거요. 국가 등과 그래야 돼. 국가 등하고 연부 매매 계약이 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국가 등 소유 재산인데 계약이 1년 단위로 막 돈을 준다. 연부 몇 년에 걸쳐서 돈을 주는 연부 매매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국가가 미리서 매수 계약자한테